보세요. 안녕하세요. 3학년 국어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국어 100쪽, 101쪽 공부할 거고요. 국어 활동 24, 38쪽 공부할 겁니다. 두 권 다 준비하세요. 자, 먼저 국어 100쪽. 공부할 문제 먼저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이랑 똑같아요.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하기를 계속 이어서 쭉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시는 높임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 사용해야 해요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래서 커피는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나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자, 응용해서 할 수 있겠죠.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에는 시 높임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이야. 그러면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겠죠.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시 높임 표현을 써줘야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98, 99쪽에서 높임 표현을 골라서 동그라미 치는 거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거 골랐나 그걸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100쪽에 정리해 볼 거예요. 여러분 100쪽입니다. 여러분 100쪽까지 공부하느라고 아주 수고 많았어요.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칭찬해요. 자, 98쪽에 있었던 요 연두색 옷 입은 남자 어린이가 발표하고 있죠.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뭐 골랐죠? 좋아합니다. 요거 골랐죠. 자, 요걸 왜 골랐나? 그게 지금 친절하게 100쪽에 가에 대해서는 써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자신보다 우더른이거나 친구가 여러 명인 경우므로 좋아합니다를 씁니다. 이렇게 왜 좋아합니다를 골랐는지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 가는 친절하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써줬어요. 글 다도 써줬고요. 자, 나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나 그림은 요거였어요. 어머니께서 정음아 할머니 들어오셨니? 하고 전화로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대답하는 거니까 네를 골라야 되고 그리고 할머니가 교실에 계시죠. 할머니도 높임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계세요. 자, 이 이유를 써주는 겁니다. 나칸에다가 자, 여러분 선생님 거 보고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쓰는 거예요. 어머니, 듣는 사람이 어머니, 우더른인 경우로 네를 씁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사람도 할머니로 우더른이므로 계세요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생님 거 보고 똑같이 쓰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글로 표현해 주세요. 시간이 필요하면 영상을 멈추고 쓰세요. 자, 세 번째는 선생님께 말하는 거였죠. 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요도 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되죠. 그래서 문장을 끝낼 때 씁니다. 뭐뭐요 라는 거는 다 높임 표현이었으니까 다 됩니다. 자, 요것도 교과서에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다는 써줬어요. 우더른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경우이므로 높임의 뜻이 있는 드릴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또 선생님으로 우더른이므로 있어요 또는 있습니다를 씁니다. 그랬죠. 자, 마지막 라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쓰는 거예요. 자, 라는 요즘 어떤 신발이 인기가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점원이 이 신발이 요즘 인기 있는 신발 이에요. 우리 이에요를 골랐죠. 자, 이세요 아니고 왜 이에요를 골랐죠? 그렇죠. 우리 신발, 구두, 커피, 휴대전화 이건 높이지 않죠. 신발은 물건이므로 이에요를 씁니다. 물건에는 높임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100쪽에 라 네모칸에 적어주세요. 자, 그럼 괄호 3번. 자, 높임 표현은 이제 여러분이 알맞게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기분이 어떤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알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친구 얼굴 2명을 이렇게 오려왔어요. 자, 이 친구는 높임 표현을 스스로 아주 잘했대요. 이 노란색 옷 입은 친구가. 그래서 자기가 높임 표현을 아주 잘했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대. 예의 바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아, 나 참 예의 바른 사람 된 것 같아. 이러면서 뿌듯했대요. 이 친구는 누군가가 이 친구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해 줬대요. 자, 높임 표현을 들었더니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해 주네. 아, 나를 존중해 준다. 기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높임 표현을 알맞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자, 선생님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끝맺음 하면서 숙제를 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의 우더른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러면 그 경험을 우리가 교과서 101쪽에 정리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101쪽 큰 4번 보면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해 대화한 경험을 말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누구랑 대화했나요? 그리고 어떤 높임 표현 사용했나요? 어떤 높임 표현이 어려웠나요? 또 그렇게 대화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이걸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잠깐 영상 멈추고 큰 4번에 작은 1, 2, 3, 4번의 문제에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자, 영상을 멈추고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은 예시 자료로 적어봤는데 선생님 걸 똑같이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적는 거예요. 선생님 건 그냥 참고로 눈으로 보기만 하세요. 언제 누구와 대화했나요? 할머니 댁에 갔을 때 할머니와 대화했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예로 설명해 줬던 거예요. 어떤 높임 표현 사용했나요? 할머니께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이거 예로 들어준 거? 자, 그리고 이거는 할머니 생신 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려웠던 걸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친구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실 때 친구에게 그 말을 전할 때 어려웠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언어 예절에 맞게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대화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예의 바른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이런 것도 좋겠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 교과서에 여러분의 경험을 적도록 하세요. 자, 아까 어려웠던 점 썼을 때 이런 내용이에요.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에요.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민혁이에요. 민혁아, 하준이에게 교무실로 오라고 전해줄래? 저는 하준이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이 민혁이에요. 하준아 하고 가서 말해줘야겠죠. 자, 1번 고르세요. 하준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라고 하셨어.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시라고 하셨어. 이게 1번이에요. 2번. 하준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어. 하준아,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어. 자, 여기서 차이는 다 똑같은데 오시라고 하셨어. 오라고 하셨어. 이 부분만 다르죠. 자, 어떤 게 맞을까요? 높임 표현 시를 써줘야 될까요? 안 써도 될까요? 요게 높임 표현 할 때 어려웠던 점에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자,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맞췄나요? 네,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라고 하셨어가 맞아요. 왜냐? 교무실로 올 아이, 가야 되는 아이는 누구예요? 하준이잖아요. 그죠? 하준이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준이는 친구니까 높임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셨어는 선생님이 하신 말이라서 시라는 높임 표현이 쓰인 거고요. 오, 가야 되는 거, 와야 되는 거, 그거는 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라는 높임 표현 쓰지 않고 그냥 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잊지 말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1쪽에 자기평가 한번 해보세요. 매우 잘했으면 동그라미, 겹동그라미고요. 잘했으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예요. 자, 문장을 끝맺을 때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했다. 그리고 높임의 대상에게 깨서, 나 깨를 사용한다. 세 번째,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다. 진지, 연세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우더른께 예의 바른 태도로 말한다. 자, 이건 언어 예절에 대한 부분이네요. 우더른이나 높임의 대상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지닌다. 이것도 언어 예절. 높이지 않아도 되는 물건에는 높임 표현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요 마지막 거를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커피숍이나 이런 상점에 가보면 영수증 여기 있으세요. 막 이렇게 영수증을 높이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기평가 했으면 이제 국어활동 해볼게요. 국어활동 24쪽, 38쪽 많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 국어활동에 보면 반말 왕자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수업 요거 동영상 보기 전에 여러분들 동영상 멈추고 반말 왕자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다시 동영상을 켜서 공부해 주세요. 근데 그 반말 왕자님의 주인공이 범수라는 남자아이인데 여러분 요거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엄마가 범수한테 높임말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 엄마가 먼저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 두 번째는 처음에 범수는 엄마가 높임말을 이렇게 막 사용해 주니까 기분이 어땠는지 그거를 잘 신경 써서 읽어주세요. 세 번째는 범수가 태권도장에 있다가 막 뛰쳐나와요. 왜 그랬는지. 마지막은 자, 범수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려 볼 때 우더른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요 네 가지 잘 마음속에 질문을 가슴속에 잘 담고 반말 왕자님 읽고서 다시 영상 재생해 주세요. 자, 반말 왕자님 읽었으면 우리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문제에 한번 답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국어 활동에 답을 써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쪽이냐면요, 여러분. 자, 여기네요. 38쪽. 38쪽. 자, 거기에 선생님이 보여준 질문 네 가지가 있죠? 그거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해봅시다. 엄마는 범수한테 왜 높임말을 썼어요? 엄마가 더 우더른인데. 그쵸. 범수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그런 거예요. 범수가 우더른께 높임말을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릇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어머니께서 먼저 범수한테 높임말을 사용했죠. 처음에 범수는 높임말을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대요? 자, 책에 그 표현이 잘 나타나 있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잘 표현되어 있죠. 바로 재밌네, 신기하네, 오, 나 왕자님 된 것 같네. 자, 그래서 제목에도 반말 왕자님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내가 엄마보다 높아진 것 같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너무 재밌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범수가 태권도장을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자, 왜 뛰쳐나왔죠? 뭔가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겠지? 뭐냐면 엄마가 무시당하는 게 속상해서. 우리 소중한 엄마인데, 날 사랑해주시는 엄마인데 무시당하는 게 속상해서 그랬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녀의 아들이 되는 것 같아서 속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자신이 반말만 계속 사용한 게 너무 창피해서 뛰쳐나온 걸 수도 있죠. 똑같이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더른한테 왜 높임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범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더 잘 알겠죠.
왜 높임말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제일 가깝고 사랑하는 부모님께도 높임말을 사용해야 돼요. 왜? 왜냐면 그래야 상대방, 우리 부모님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하는 말을 부모님에게 하면 부모님을 상대를 높이는 게 아닌 거예요. 낮추게 되는 거죠.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께 꼭 높임말 사용해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높임말을 사용하면 여러분 자신도 높아져요. 그런 언어 예절을 갖추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높임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단원 알맞은 높임말 봤는데요. 국어활동 3단원 마지막 페이지 39쪽 기초다지기에는 이제 맞춤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국어 공부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써진 글씨를 잘 보세요.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 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1시간도 못 견뎌. 자, 어떤 낱말에 파란색이 표시되어 있죠? 맞아요. 않고, 않고. 자, 근데 이건 않고라고 읽어야 될까? 않고라고 읽어야 될까? 자, 먼저 이 글자를 살펴보면요. 아에다가 받침이 니은, 히읗. 히읗 받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발음 소리를 표시할 때, 소리 나는 대로 표시할 때는 꼭 이 옆에 꺾어진 괄호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소리내서 읽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안고라고 읽을까요? 안코라고 읽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 골라보세요. 바로 안코가 맞습니다. 안코. 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자,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그림 볼게요. 계단에는 물건을 쌓지 말라고 하셨어. 책상 위에 책을 쌓지 말고 책꽂이에 꽂자. 자, 파란색으로 써진 글씨는 바로 바로 쌓지. 받침 보세요. 싸에다 히읗 받침을 했죠. 쌓지. 어떻게 읽을까요? 쌓지. 쌓지 말라고. 쌓지. 두 번째는 쌓지. 쌓지 말고.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정답은 쌓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두 문제 잘 맞췄나요? 몰랐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아까 앙코와 싸치 모두 다 받침에 뭐가 있었나요? 공통적으로 있었죠? 받침에 히읗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받침 히읗이 그 다음 글자에 기역, 디귿, 지읒을 만나잖아요. 앙코 할 때 고자에 기역이 있었죠. 싸찌 할 때는 지읒이 있었죠. 싸지, 지읒이죠. 그래서 받침 히읗과 기역, 디귿, 지읒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키읔, 티읕, 치읓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안코, 고자가 코가 됐고요. 싸치, 지자가 치가 된 거예요. 자, 기역에 가운데 선 하나 그으면 키읔이 되죠. 디귿에 가운데 선 하나 그으면 티읕이 되고, 지읒에 위에 점 하나 찍으면 치읓이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앞에 받침이 히읗일 때. 자, 그러면 아까 않고 아에 니은 히읗 받침이고 고예요. 그러면 받침 히읗에 기역이 만났죠. 그럼 안고일까요? 안코일까요? 그쵸? 아까 했으니까 이제 알 거예요. 안코. 기역이 되는 겁니다. 자, 싸치도 마찬가지예요. 받침 히읗에 지읒이 만났으니까 뭐가 되죠? 치읓이 되죠. 그래서 답은 두 번째, 싸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않고 싸치.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이거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읽어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발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않고 하면서 읽어볼게요. 노력하지, 시작.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아주 좋은 말이죠. 노력을 해야 결과가 좋아지죠. 않고라고 읽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파란색 쌓지 잘 신경 써서 읽어보세요. 기초를 시작. 기초를 쌓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쌓지 않고 연속으로 나오네요. 기초를 쌓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 입에 이 알맞은 발음이 쫙 달라붙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럼 다음 국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